오늘도 게시판에 많은 분들도 이종무 전문가님께 종목 진단 받으려고 기다리고 계신데요. 오늘 스산 갯마을님 좀 처음 이 시간에 또 뵙는 것 같아요. 증권통으로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반갑습니다. 달빛 아래 홀로 걷다님께서도 오늘 역시 또 와주셨습니다. 자주 찾아주시는 분이시고요. 성난 황송님 오늘 좀 처음 뵙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종목 진단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종목은요. S-오일을 좀 골라봤습니다. 최근에 좀 힘든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매수가가 73,300원에 역시 좀 손실 많이 보고 계신 저희 시청자님이십니다. 20% 들고 계신데요. 진단 도와주세요 하고 좀 도움 요청해 주셨네요. 전문가님. 예, S-오일. 이게 항상 보면 대부분의 분들 매수한 가격대를 보면 좀 여러분들 공부를 더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정말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주식은요, 매수 타이밍을 잘 잡아야지 되는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식은 매도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잘못된 얘기입니다. 시청자님들. 감히 이종복이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주식은 매수 타이밍을 잘 잡고 욕심을 안 내면 성공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도 타이밍을 강조할 때는 예를 들어서 주식을 적당히 사갖고 적당히 팔지를 못했는데 그 주식이 그냥 박살이 났다. 엄청나게 큰 손실을 봤다. 아니면 잘못하다가 거래 정지가 됐다. 아니면 잘못하다가 부도가 났다.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대응을 강조하는 거고 매도를 잘했어야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주식을 처음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매수가 왜 중요한지, 매수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그리고 욕심을 내면 얼마나 위험한지, 그 다음에 어떨 때 욕심을 내고 어떨 때 욕심을 안 내는지 이런 걸 먼저 강조를 하는 게 올바르지 않나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 S-오일 지금 조정받고 있죠. 근데 이제 이 S-오일이라는 주식을 보면 1, 2, 3, 4, 5, 6, 7파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 많이 올라간 거죠. 국제유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40달러 후반대에서 60달러대까지 급등을 했었습니다. 국제유가도. 그래서 그거와 함께 S-오일이 급등했는데 문제는 최근에 국제유가가 다시 하락을 하고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기 때문에 S-오일도 지금 조정을 받는 것이다. 근데 올라간 시간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올라간 시간이 너무나 길었기 때문에 조정받은 시간이 짧은 것으로 인해 반등을 줘도 되밀릴 가능성이 높다 해서 S-오일은 이제 잘하면 박스권 아시겠죠? 잘못하면 6만원대까지도 하락을 열어두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박스권 하락 내지는 박스권에서 움직이다가 미국 금리 인상 우려 그게 이제 9월 달로다가 확정이 되느냐 12월 달로 미뤄지느냐에 따라 반등이 나오는데 반등이 나와도 제가 봤을 때는 72,000원에서 75,000원을 넘어갈 가능성이 떨어져 보입니다. 해서 S-오일 뭐 지금은 좀 힘드시더라도 가져가시다가 72,000원에서 75,000원 부근으로 반등이 나오면 거기서 매도를 하셨다가 조금 쉬었다가 S-오일 말고 화학주 혹은 증권주 쪽 이쪽을 보시면은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한 말씀 드리면 S-오일 나빠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하락을 한 상태에서 그죠? 시청자님도 한번 차트 보시면 엄청나게 하락을 한 상태에서 이제 바닥을 탈피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국 금리 인상 우려와 주식 플러스 마이너스 30% 확대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기면 그때는 S-오일도 물건이 될 수 있어요. 시청자님들. 근데 이종복이 얘기는 그때 즉 주가 플러스 마이너스 15%의 변동폭에서 30%의 변동폭 확대 플러스 미국 금리 인상 우려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출렁거리고 조정을 받을 때 굳이 이렇게 급등한 주식을 살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우리 이토마토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네.
일단 최근에 지지선이 거의 다 뚫린 상태입니다. 아슬아슬하게 121선을 좀 밑에 두고 움직이는 종목, 기관 쪽에서 좀 매도도 연일 나오고 있는데요. 조금 더 좀 시간에 투자를 해야 되는 종목이 아닐까. S5일 첫 종목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샤닐백님께서도 또 기다리고 계신데요. 이종부 전문가님 팬입니다 하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카카오 봐달라고 해주셨는데요. 12만 7천 원에 매수했습니다. 20% 비중 들고 있는데요. 공부를 좀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 핀테크도 좋아 보이고 회사도 좀 괜찮은 것 같아서 계속 들고 있습니다. 전망 부탁드립니다 하셨거든요. 이분은 충분히 좀 종목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좀 매수를 하신 게 아닐까 싶거든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에도 여기 와서 어떤 분이 물려갖고 사갖고 계속 하락만 하네요라고 해서 네. 종목 한번 저번 시간에도 저희 했었어요. 그렇죠? 이와 같은 진단을 해드려서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게 바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라는 차트 분석 같은 거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다 해드렸죠? 자, 한번 보시면 이겁니다, 이거. 제가 그때 5월 19일 타이밍에 나왔을 때 얘가 이렇게 하락 N자형으로 빠졌다. 그죠? 예, 빠질 만큼 다 빠졌다. 그래서 주식을 사실 때는 고점에서 사지 말고 저점에서 저점을 예단하지 말고 하면서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해드렸었는데, 자, 이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주식이 얼마나 공부를 하면 재밌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면,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질 때 대략 79일, 79일에서 대략 80여 일을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 주식은 올라갈 때 대략 한 25일에서 30일 가까이를 올라갔어요. 근데 지난번에 이종복이가 왔을 때 시점이 거의 70일 시점에 거의 다가왔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좋게 얘기를 해드렸던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지금 최근에 주가가 이게 이제 제가 이런 걸 안 보여드리고 그냥 얘기를 해드리면 뭐 한 2주에서 3주 정도 더 가져가시면 13만 원까지는 갈 수 있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이제 공부하는 관점으로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지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바로 변곡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카카오 항상 주식이 좋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좋은데 손실 났어요라고 하는 투자자분들의 공통점은 너무 매수를 비싸게 했고, 두 번째는 주식시장을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하락을 하거나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는 내가 갖고 있는 주식도 하락을 하거나 조정을 받는다가 80%의 종목들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고, 소수의 20%의 종목들이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거나 하락을 해도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왜 공부를 하고 주말에 놀지도 않고 2박 3일, 3박 4일 휴일날 컴퓨터 책상에 앉아서 기업을 분석하고 차트를 분석하느냐? 그 20%를 먹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소수의 그 20% 정도의 사람에 들어가기가 싫다면 매수를 하실 때, 여러분들 이토마토 시청자분들 제가 가장 쉽게 말씀드리잖아요. 월말 월초에는 주식을 사지 마라. 주식을 사시려면 만기 주간이거나 만기가 끝난 다음에 주식을 사서 버텨다 보면 월 말부근으로 가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온다. 거기서 욕심내지 말고 팔고 월초에 빠질 때 기다렸다가 만기 근처 아니면 만기 끝나고 다시 사고, 요렇게만 하셔도 이토마토 시청자분들 진짜 떼돈 벌 수 있어요. 아시겠죠? 요점, 다음 커뮤니케이션 이제 바닥이 나왔다. 그러나 주가는 그동안 가격 조정, 기간 조정에 따른 반등이 나온 것이고, 본격적으로 턴하려면 좀 더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해서 좀 가져가시면 중간중간에 흔들릴 수는 있으나 13만 원에서 14만 원까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상당히 좀 궁금해하고 또 많이 걱정하실 것 같고요. 이종부 전문가님께서 좀 시간을 할애하실 것 같아서 현대차 먼저 좀 저희 점검해 볼게요. 15만 6천 원에 매수 들어갔습니다. 목동 부장님께서 매매하신 종목인데요. 30%를 담았는데 원래 전략은 박스권 매매를 노리고 들어갔는데 오늘 급락이 나와버렸습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해주셨는데요. 현대차가 오늘 시총이 3조 원이 넘게 증발했고 이렇게 큰 종목의 10%가 급락을 했거든요. 들고 계신 분들 좀 걱정 많이 하실 것 같으세요. 네. 역시 앵커님이 그래도 방송을 아시네요. 오늘 이런 얘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현대차는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 이토마토 시청자분들
난세 영웅을 시청하셨으면 이종복이가 작년도부터 이거 25만 원대부터 이 주식은 안 된다라고 맨날 떠들어댔던 거는 아실 텐데 그게 지금 클라이막스로 오는 거예요. 클라이막스로.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천하의 이종복이라도 현대차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까마귀 뭐라고 그러는 거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면 아니. 까마귀 검다하고 백로야 웃지 마라는 그건 이제 그 적이고 그게 아니고 왜 까마귀들만 있는데 까치 한 마리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그런 관점. 그러니까 이렇게 시골길 이렇게 축사 근처 가다 보면 똥 밟죠. 축사 근처를 안 가면 똥을 안 밟거든요. 그런 이치. 그러니까 안 좋은 주식은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이 이 주식을 박스권 전략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폭락을 했을 때 분할 매수를 했다면 그분은 내가 박수를 쳐주는 거고 왜냐면은 엔화 약세로 인해서 폭락을 한 거기 때문에 근데 엔화가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그 어마어마한 신고가를 갈아치우는데 우리나라 환율은 반응도 안 나오고 이거 뉴스토마토 얘기해도 되나요 여기서? 말씀하셔도 돼요. 그렇죠. 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 5월 달에 뉴스토마토 창간호 특집에서 인터뷰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엔화를 따라가려면 저는 우리나라 환율이 1250원까지 올라와야 엔화가 급등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충격파가 들 나온다라고 전망을 해드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엔화는 125엔까지 와 있는데 환율은 1100원밖에 못 따라가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주식시장이 메르스 공포 때문에 투자 심리도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미국 금리 인상 옐런이 지금까지는 계속 양적 완화 위주로만 얘기하다가 옐런 그 사람도 주식시장 고평가됐다라는 얘기하고 그죠? 그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봤을 때는 현대차는 추가적으로 이렇게 폭락이 나올 걸 염두를 해둔 다음에 얘가 폭락을 했을 때 거기서 그냥 선수답게 딱 질러가지고 다시 박스권 하단까지 가는 이런 전략을 취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고 두 번째 시청자님들 주식시장 변동폭 플러스 마이너스 1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0%로 확대를 하게 되면요 이게 만약에 운 없이 금리 인상 우려와 맞물려 버리면은 변동성이 장난이 아니에요 시청자님들. 그래서 이종복이가 그거 대비하셔라 그거 공부하셔라 그거 준비하셔라 그걸 노래를 부르는 건데 좀 아쉽습니다 그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현대차는 파동이 이제 아까 우리가 다음 커뮤니케이션 가지고 다음 카카오 갖고 파동 분석을 해드렸죠. 자 1, 2, 3, 4, 5파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1, 2, 3, 4, 5파 쪽으로 빠지는 주식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잡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5파로 진행이 되면서 저점이 깨졌기 때문에 반등 주고 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가 매수 물타기 하지 마시고 반등 줄 때 무조건 팔아라. 이거밖에는 방법이 없고 만약에 얘가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면 하방 경직성 정도가 확보가 될 수 있는 타이밍 정도. 자 오늘 시간에는 어떻게 시간의 종가 한번 시간에 다닐까 한번 보고 한번 FM으로 현미경 분석. 예, 괜찮네요. 그래도 추가 하락은 하지 않네. 자, 현대차는 한 번 더 빠졌을 때 사야 되지 지금 사시면 안 됩니다. 해서 뭐 내일이나 모레 정도까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고 내일 당장 반등을 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15만 원 부근으로 올라가면 일단 매도 전략 이것이 가장 바람직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거래량을 동반한 오늘 급락이 현대차가 나왔습니다. 거의 근 한 달가량 기관 쪽에서는 매도가 나왔고요. 오늘 외국인의 매물 폭탄이 나왔거든요. 100만 주가 넘는 물량이 현대차로 몰리면서 오늘 순매도 1위, 외국인의 순매도 1위 종목 나왔습니다. 일단 반등 줄 때 좀 빠져나오자는 전략이고 쉽게 좀 저가를 예상을 하고 좀 들어가서는 아직까지는 위험한 구간이다. 이 종목 전문가 이렇게 코멘트 주고 있습니다. 저희 루보 한 종목 좀 더 봐드릴까요? 분위기 좀 전환 삼아서 수익을 아주 많이 또 내고 계신 저희 신청 행복한 시청자님이 아니실까 싶은데요. 루보를 1,000원대에 들어갔다고 하고 올려주셨습니다. 오늘 신고가 나왔거든요. 중요한 건 비중이 100% 지금 다 실어 놓으셨는데 일단 수익은 많이 난 건 축하드리는데 굉장히 또 리스크 있는 매매를 좀 진행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이것도 네. 이종복이가 진단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제가 해드려야죠. 해주시죠. 네. 루보 우리 시청자님들 화면에 보시듯이 제가 이 토마토에 2007년도에 왔습니다.
2007년도에 왔을 때도 이 주식 세력주, 작전주 패턴이다라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특정인을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경고의 메시지를 엄청나게 많이 날려드렸던 주식인데, 자, 우선 이 주식이 그때 그 당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주식을 보시면은 5일선 따라서 계속 가다가 중간중간에 이제 주가가 저점에서 10배 가까이가 뜨니까 이렇게 음의 웨이브, 장쪽 십자형이라고 합니다. 이걸. 그러니까 얘가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작은 돛지로다 보이지만은 그 당시로 가면 상한가, 하한가를 반복적으로 했던 겁니다. 퍼센테이지를 보면 2007년 2월 27일 보면 마이너스 14.66이죠. 이게 하한가 갔다가 풀려버린 거고, 여기서도 하한가 갔다가 풀려버린 거고, 이렇게 애들이 장난을 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누군가가 주식을 갖고 장난을 칠 때는 저렇게 치거든요. 근데 3번 이상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식은 매도 기회도 없이 그냥 이렇게 점한깔 갑니다. 시청자님들, 이거 이토마토 사람들 경각심을 한번 갖는 관점에서 이종복이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얼마 전에 그 내추럴 엔도텍인가? 그것도 하한가 막 열밑방 같죠? 그거 매도하고 싶어도 매도할 수도 없었어요. 그게 다 욕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루보는 최근에 얘가 왜 날아가는지,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가 어떤 이유로 날아가냐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168억 원을 했고 전환사채를 43억인가 얼마를 발행을 했으며 최대 주주가 바뀌었어요. 또 최대 주주가 바뀌는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거는 시청자님 누구신지 모르시겠지만 적절한 선에서 타협을 보시는 게 가장 좋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점으로 갔던 주식을 매도하는 것은 급등주 매매 원칙 해가지고서 점 상한가 간 주식은 다음 날도 점 상한가를 가지 않으면 일단 팔아라. 그게 기초.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물량이 얘가 점 상한가를 안 간다, 다음 날이라도, 그러면 갖고 있는 거에 50%는 일단 파시고, 장중에 엄청나게 흔들립니다. 엄청나게 흔들려도 결국은 종가 기준으로다가는 꼬랑지를 달고 올라가면 그런 식으로 3번 할 때까지는 욕심을 낼 수 있지만 나머지 50%는 가지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만큼 급등할 만한 주식 사실 지금 찾기는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요새 바이오 다 날라갔고 특별히 올라갈 만한 주식은 없습니다. 다만 이종복이라면 투자자들한테 과감하게 말씀드리는 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식은 수익도 중요하지만 리스크 관리는 더 중요하다. 두 번째, 주식은 매도도 중요하지만 매수가 더 중요하다. 더 정확한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욕심을 내지 않으면 주식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재테크 상품이고 위험자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해서 결론, 상한가가, 시초가가 점 상한가가 아니면 50%를 매도하시고 나머지 50%는 종가 기준 꼬랑지가 달리지 않으면 그냥 매도하시는 이런 전략, 그것만이 최상의 전략이다. 감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루브까지 오늘 저희 좀 도와드릴게요. 핸드폰 번호 3018님 쓰니 저희 시청자님께서 올려주셨는데 꼭 좀 진단 좀 도와달라고 해주셨는데요. 저희 좀 봐드렸습니다. 오늘 진단 못 받으신 분들도 너무 좀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기회 열려 있으니까요. 게시판으로 좀 참여해주시면 저희가 꼭 종목 진단 좀 골고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저 이제 전략을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참 흔들리는 수출주 반등은 기다려도 오지를 않고 제약바이오가 또 강한 건 알겠는데 따라가기에는 약간 좀 부담스러운 구간인 것도 좀 사실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전략 짜는 게 좋을까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여러분 미국 시장에서 고용지표가 나오거든요. 그 고용지표의 결과에 따라 주식시장은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반적으로 지금 비농업 취업자 수를 아마 22K에서 24K 정도,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잘 확인을 안 해봤지만 비농업 그 취업자 수가 월가에서 예상한 수준에서 약간 못 미치면 장은 조금 세게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장은 조금 세게 반등이 나올 수가 있고, 대신 세게 반등이 나와도
2120 이상은 못 간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고, 저는 선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선물로 얘기를 해도 되겠죠? 시청자님들 선물로 말씀드려도 되겠죠? 예. 이번에 고용지표가 조금 적당히 안 좋게 나오면 262자리 정도, 선물 기준으로 262자리 정도의 반등이 그 뒤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기 때까지 왔다 갔다 뭐 그건 해봤자는 거고, 근데 만약에 이번 금요일 날 고용지표가 월가 예상치보다 강하게 나온다. 25K 이상 비농업 취업자가 증가를 한다. 이런 뉴스가 나온다면 지수 253에서 250대까지는 하락 조정을 감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고용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 또 이토마토 시청자분들, 이 방송 듣는 분들한테 그죠? 엄청난 행운을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장이 이렇게 조정받으면 증권주 사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 장 빠지면 증권주 사세요. 그 다음에 장 올라가면 물린 주식 파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시청자님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쪽은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점으로 날아간 주식들이라든가 이런 거 말고 아마 60일선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는 주식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다만 60일선을 뛰어넘어 전고점까지 왔어도 추가 상승의 목표치가 큰 제약바이오, 그들이 가장 유리하다. 이토마토 시청자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쪽을 하시고 점으로 가고 있는 주식, 아까 로보와 같은 주식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조화제약 점 상한가 간 거 아시죠? 예, 조화제약도 점 상한가 갔습니다. 하이텍팜도 상한가 가고 다 날라갔어요. 점 상한가로 가고 있는 제약주는 안 됩니다. 점 상한가로 가고 있는 제약주는 저는 우리 이토마토 시청자분들한테 권해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봉주면서 움직이는 제약바이오들, 그런 거 그냥 아무거나 하셔도 뭐 주식시장 변동폭 플러스 마이너스 30%로 확대하기 전까지는 무난하지 않겠냐. 그리고 한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용지표가 너무 좋게 나오면 2, 3일 정도 장 폭락하는 거는 좀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무난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번 주 증시에서 뭐 가장 주목하는 부분이 이제 후반에 나오게 되는 고용지표가 될 텐데, 적당하게 좋게 나오는 게 그러니까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다라고 그렇죠. 대부분 투자자분들은 네. 적당하게 좋게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월가 예상치가 있어요. 그거보다 조금 더 안 좋게 아마 22K인가 220 얼마 정도 아마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23인가 23K 정도, 네. 23만여 명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그 정도에서 조금 처지면 장이 급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그거보다 더 증가를 하면 출렁출렁거리면서 결국 253에서 250은 봐야 장이 조금 바닥을 친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전략까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용지표에 대한 중요성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장에 좀 예상치에 좀 벗어나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한 2, 3일간 깊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계속해서 체크하자고 강조해 주셨는데요. 점검해 보시고요. 포트폴리오 진단 받고 싶으신 분들 저희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전화 2128-3388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포트 진단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기회 꼭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데스매치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